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신차 고민을 처방해드리는 차량쥐치 김실장입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소개시켜드릴 영상, 지금 굉장히 핫하잖아요. K3 죄송합니다. K7 프리미어 차량을 가솔린 기준으로 해가지고 가격표를 읽어드리고, 그 다음에 제가 추천해드리는 트림을 통해서 장기 렌트 견적은 어떻게 되는지 알려드리는 영상이 되겠습니다. 자, 먼저 제가 1번 깡통 옵션부터 시작해가지고 요감 먹는 옵션, 그 다음에 김실장이 추천하는 옵션, 그 다음에 풀옵션까지를 제가 한번 소개시켜 드릴 건데, 자, 깡통 옵션 같은 경우에는 진짜 아무것도 안 넣고 가장 기본으로 견적 내는 거, 이 K7 프리미어 가솔린 차량의 가장 낮은 등급을 얘기하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 뭐 이런 차를 어떻게 팔아, 이거 너 이렇게 팔면은 딜러 너 욕먹어, 이런 옵션이 있는데, 뭐 K7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웬만한 옵션들은 다 있기 때문에 아마 깡통 옵션과 요감 먹는 옵션이 아마 비슷하지 않을까 싶고요. 그 다음에 3번 김실장이 추천하는 옵션. 자, 김실장이라면 보통 딜러님이 하신다면 어떻게 하겠어요? 뭐 이런 질문 있잖아요. 그래서 순전히 제 개인적으로 이 정도 옵션 정도는 들어가줘야 된다, 뭔가 이유 있는 김 실장의 추천 트림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풀옵션일 때는 총 차량 가격이 어떻게 되고 장기 렌트 가격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소개시켜 드릴게요. 자, 먼저 재원부터 살펴보자면, 우리 이 차량 2.5 가솔린이 있고 3.0 가솔린이 있고, 그 다음에 2.2 디젤, 그 다음에 3.0 LPG 차량까지 있는데,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소개시켜 드릴 거는 2.5 가솔린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소개시켜 드릴 예정입니다. 자, 이거 보면은 제가 이제 이렇게 트림을 나눈 이유가 뭐냐면, K7 가솔린 견적 내주세요 이렇게 요청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렇게 하시면은 제가 K7에 어떤 걸 진행해 드려야 될지 잘 모르겠잖아요. 고객님 여러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보통 K7을 할 때, 자, 2.5 가솔린이 있고, 그 다음에 3.0 가솔린이 있고, 그 중에서도 프레스티지가 있고 노블레스가 있고, 3.0에서도 노블레스가 있고, 시그니처라는 이제 이 트림, 이게 트림이라고 하는데, 이제 프레스티지, 노블레스, 시그니처. 그러니까 적어도 이제 이 영상을 보시고 나면 저한테 K7 프레스티지 등급으로 견적을 내주세요, 뭐 프레스티지 뭐 노블레스 견적을 내주세요, 뭐 이런 식으로라도 말씀을 좀 해주셔야 제가 이제 좀 더 정확하게 여러분들에게 맞는 견적을 드릴 수 있겠죠. 자, 그러면 1번 깡통 옵션일 경우에는 어떤 옵션이 들어가고 이게 어떤 월 임대료를 가지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일단 깡통을 한번 소개 간단하게 드려보면, 그래도 기본적으로 8단 자동 변속기가 들어가요. 오, 생각보다 좀 괜찮은 거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전방 충돌 경보, 우리가 이제 핸드폰 보고 있었을 때 앞에 차가 있거나 사람이 있을 경우 얘가 삐비비비 경고를 울려준대요. 거기에다가 같이 또 있어야 되는 거 있잖아요. 전방 충돌 방지 보조까지 있는 거, 차량과 보행자 모두 다 있는데요. 아주 좋죠. 기본적으로 안전 옵션에 대해서 깡통 차량이라 하더라도 웬만한 옵션들을 다 집어넣는 걸 볼 수 있죠. 그래서 차로 이탈 경보, 차로 이탈 방지 보조까지, 경고등 경고 삐삐삐삐만 울려준다는 거, 보조는 실제로 이거를 차로 이탈 방지 보조니까 핸들을 꺾는 것까지도 해준다는 거죠. 차로 유지 보조까지가 있으면 얘가 이제 우리가 차로 이탈을 했을 땐 얘가 보조를 한다는 거는 이게 꺾어준다는 거거든요. 근데 차로 유지 보조까지 있다는 건 얘가 이렇게 핸들을 이렇게 살짝 움직이면서 보조까지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운전자 주의 경보, 하이빔 보조, 에어백 기본적으로 다 있고, 경사로 밀림 방지 있고, 급제동 경보 시스템 있고, 그 다음에 디스크 브레이크, 전류 흐름 다 있고, 전방 후방 모두 다 이제 주차할 때 삐비비비 하는 소리 있잖아요. 그게 이제 후방으로는 이제 법제화돼가지고 기본적으로 들어가는데, 여기는 이제 전방까지도 같이 들어가 있는 걸 볼 수 있겠습니다. 개별 타이어 공기압 기본이죠. 경보 시스템, 이거 TPMS라고 하는 거 기본으로 들어가 있고, 개별 타이어 공기압 경보 시스템 같이 붙어있는 거예요. 후방 충격 저감 시트, 이거 다 기본적으로. 앞좌석, 뒷좌석, 세이프티 파워 윈도우, 이것도 이제 기본으로 다 들어갔네요. 그 다음으로 외관 살펴보면 17인치 타이어 기본적으로 들어가고, 이야 대박입니다.
풀 LED 헤드램프가 기본적으로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서 데이라이트, 주간 주행등 자체도 기본적으로 들어가 있고, LED 포지션 들어가 있고, 오토라이트 컨트롤도 기본이고, LED 리어 콤비네이션 램프도 기본적으로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아웃사이드 미러도 전동접이 기본적으로 들어가 있네요. 아주 깔끔합니다. 이런 식이면은 제가 웬만하면은 그냥 기본적으로 타도 문제가 없겠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내장 같은 경우에는 블랙 인테리어로 들어가고 기본 블랙 시트로 들어간다. 오! 여기도 보니까 브라운 시트도 같이 선택할 수 있네요. 기본적인 옵션에서 브라운이나 블랙을 선택할 수 있다는 말인 거죠. 그 다음에 기본적으로 우리가 지금 K7 프리미어에서 가장 중점적으로 좀 이제 이슈되고 있는 것들이 그 계기판에 이렇게 좌회전 깜빡이 켰을 때 이제 왼쪽 뒤쪽에 뭐가 있는지 확인해주는 후측방 모니터라고 하죠? 그거? 아무튼 우리 그 편집자가 알아서 잘 해줄 건데 그 기능이 있는데 그 기능을 일단 기본적으로 쓸 수 없어요. 왜냐하면 그건 12인치짜리로 해서 써야 되는데 4.2인치 칼라 그 계기판이 들어간다. 그러면 그냥 가장 기본으로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하이패스도 기본적으로 들어가 있고, 선글라스 케이스 뭐 이런 거 다 기본적으로 되어 있고, 그 다음으로 시트를 보면 이제 기본적으로 인조 가죽이 아니라 가죽 시트로 들어간다. 앞좌석에는 파워 시트 기본적으로 전동으로 왔다 갔다 하는 거. 그 다음에 동승석 워크인 디바이스 제가 한번 설명드렸을 텐데 이렇게 해가지고 오른쪽에 있는 우리 그 보조석에 여자친구가 자고 있으면 이렇게 자고 있으면은 이렇게 꾸벅꾸벅 할 거 아니에요? 그거를 일단 워크인 디바이스로 쭉 눌러주면은 얘가 알아서 이 하고 이렇게 뒤로 젖혀지는 거, 그 기능도 이제 기본적으로 있다는 거. 그 다음에 앞좌석에 전동 허리 지지대 있고, 앞좌석 뒷좌석 스마트 히티드 시트, 지가 알아서 이제 온도를 조절한다는 얘기 같은데 요걸 이제 정확하게 한번 설명을 해드리는 시간을 나중에 한번 가져보도록 할게요. 네, 운전석 통풍 시트도 기본적으로 있어요. 야, 이거 웬만한 거는 기본적으로 다 있는데 또 보자. 나머지 또 보면 이제 버튼 시동 기본적으로 들어가고 원격 시동이 포함되어 있대요. 그 다음에 풋 파킹 브레이크 들어가 있고, 어디 보자. 히티드 열선 핸들도 같이 들어가 있고, 크루즈 컨트롤 보통 기본적으로 들어가 있죠. 그 다음에 뒷좌석에 에어 벤틸레이션 이런 거서 뒷좌석에도 에어컨 바람이 간다라는 의미입니다. 에어컨 구멍이 있다라는 얘기를 보시면 되고, 자, 멀티미디어 보면은 우리가 기본적으로 이렇게 K7이나 그랜저 사양에 내비게이션이 꼭 포함되어 있었는데 이제는 내비게이션을 따로 선택할 수 있게끔 준비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스마트 디스플레이 오디오라고 해서 요거 그냥 후방 카메라 확인할 수 있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고, 8개 스피커 기본적으로 들어가 있다. 자, 여기 지금 빨간 색깔로 쳐야 될 것 같은 게 있는데, 자, 섬템풍 모 중에 HUD, 그러니까 헤드업 디스플레이 팩과 모니터링 팩, 드라이브 와이즈는 내비게이션을 추가해야지 가능하다라고 하는데요. 일단 어차피 지금 우리가 깡통 옵션을 보는 거니까 이런 거 상관없이 우리 지금 차량 가격 3,102만원일 때, 자, 이 차량의 장기 렌트 견적이 얼마일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한번 바로 만들어서 진행을 해봤는데 3,102만원짜리 차량이 48개월로 계약을 하고, 그 다음에 연간 주행거리 25,000km일 때 보통 25,000km 절대 못 넣습니다. 그리고 현대캐피탈 같은 경우는 지금 제가 2만 km가 아니라 25,000km로 잡는 건 2만 km보다 25,000km가 더 저렴하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견적을 드려놓은 거고, 월 납입금을 따져보니까 초기 비용 없이 진행을 할 때 52만 7,670원, 그러니까 52만 8천원 정도로 보시면 되겠는데, 자, 제가 이렇게 알려드리는 견적 지금 2019년 7월 4일 기준으로 만들어 드린 건데, 이걸 만약에 이 영상을 만약에 8월에 보셨다, 그리고 9월에 보셨다, 이럴 경우에는 이 월 임대료가 조금 다를 수 있다는 거 꼭 참고하시고, 그냥 현대캐피탈 기준으로 설명을 드리는 거지, 뭐 이걸로 꼭 계약이 가능하다, 뭐 가능할 수는 있는데 아닐 수도 있다는 점을 꼭 명시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일단은 가장 깡통일 차량일 때 월 납입 금액이 52만 8천원 정도로 보면 되고요. 이거 기준은 일단은 지금 만 48개월에 연간 25,000km, 만 26세 이상, 그 다음에 자기부담금 30만원일 때 진행을 하는 조건으로 하면은 요렇게 52만 7,670원이 나온다.
요거 설명했잖아요. 자, 이게 가장 중요한 부분이 어떤 부분이냐면 인수금액 잔존가치가 1635만원인데 이건 뭐냐면 나중에 고객님이 이 차량을 4년 동안 쓰시다가 반납할 경우에는 이 잔존가치 즉 요 인수가격이 1635만원인데 자, 이거는 차량 신차가격 3102만원짜리 차량의 52%의 금액으로 1635만원을 인수한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보통 제가 이거를 되게 중요하게 지금 얘기하는 이유가 뭐냐면 이 잔존가치가 높으면 높을수록 월 임대료가 낮아지고 잔존가치 즉 인수가격이 낮으면 낮을수록 월 임대료가 높아지는데 이게 이제 중고차 가격으로 생각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보통 이렇게 가솔린일 경우에는 50%가 넘는데 LPG 같은 경우는 이게 40%, 30%까지 내려갑니다. 따라서 웬만하면은 이 차량을 4년 동안 이용하시다가 반납을 하시려고 한다면 이렇게 잔가가 높은 차량들로 계약을 하시면 좋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만약에 이거를 만 21세가 계약을 하려고 한다 그러면 58,000원이 인상되어서 그렇게 되면은 527,000원에 더하기 58,000원을 하면 585,000원 정도가 나온다 이 말이죠. 여기서 이제 보증금 10%를 넣어준다 즉 뭐 한 300만원 넣어준다 그러면 한 6,000원 정도가 인하가 되고 여기에서 이제 600만원 정도 넣어준다 그러면은 24,000원이 깎이니까 만약에 보증금을 넣어줄 거라면은 보증금 20% 정도는 넣어주는 게 아무래도 좀 더 효율적일 거고 30%로 가면은 좀 인하되는 가격이 떨어져요. 그래서 내가 웬만하면은 보증금 20%로 계약하시는 걸 추천한다. 그러면은 527,000원에서 아마 503,000원 정도로 바뀌겠죠. 자, 깡통 차량 너무 많이 소개시켜드렸는데 바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제일 중요한 부분이에요. 제가 지금 현대캐피탈로 지금 여러분들에게 견적을 견적을 알려드리고 있는데 현대캐피탈 견적 기준으로 했을 때 자, 요게 지금 현대캐피탈이라는 얘기거든요. 현대캐피탈 기준으로 해서 제가 527,000원 말씀드렸는데 자, 537,000원 기준으로 했을 때 지금 자 537,000원이 현대캐피탈이다 라고 할 때 다른 캐피탈들 중에서 좀 저렴하게 나온 데를 한번 확인해 보니까 없어요. 현대캐피탈이 지금 현재 같은 조건 3,102만원 차량일 때 프리미어 2.5 가솔린 기준으로 인도지 서울 기준이고 보험연령 만 26세 대물 1억 자손 1억 면책금 30만원 아까 다 설명드렸던 부분이잖아요. 48개월의 연간 주행거리 2만 킬로일 때 현대캐피탈이 제일 저렴합니다. 그 다음에 다른 업체들 같은 경우에는 별로 안 싸요. 자, 그 대신 우리가 인수가격이잖아요. 인수가격 총 비교를 해봤을 땐 4,200만원 4,200만원으로 뭐 엄청 저렴한 건 아니지만 그렇다고 엄청 싼 건 아니에요. 여기서 지금 4,000만원대로 진행할 수 있는 게 우리카드네요. 근데 우리카드는 대신 이거를 우리카드는 저번에 얘기했듯이 우리가 저기 차량 그 사고 났었을 때 감가 받는 거 그래서 나중에 이 차량 반납하게 될 경우에는 굉장히 비싸게 진행한다. 그래서 지금 현대캐피탈 가장 월 임대료 저렴하니까 현대캐피탈 가격 기준으로 해서 설명드려도 괜찮겠죠? 의심하지 않으셔도 되겠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자 이제 바로 넘어갈게요. 아까 우리가 깡통 설명했잖아요. 자, 일단 두 번째로는 우리가 이제 요금 먹는 옵션. 자, 요금 먹는 옵션 같은 경우는 제가 이렇게 설명합니다. 버튼 시동 무조건 있어야 되고요. 인조 가죽 있어야 돼요. 무조건. 직물 시트면 안 돼요. 앞좌석에 열선 기본적으로 들어가야 되고 사이드 미러 전동 이렇게 접혀져야 됩니다. 그 다음에 블루투스 기본적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후방 카메라 들어가야 되고 우리 저기 뭐냐 그 쇠 힐 말고 우리가 알로이 휠 정도는 들어가야 연비도 좋잖아요. 저는 이 기준으로 해서 항상 여러분들에게 최소한 이 정도는 계약해야 된다. 이 정도의 차량을 써야 된다 라고 하는데요. 일단 이런 그 K7이나 그랜저 차량 같은 경우에는 이런 옵션들이 기본적으로 다 포함되어 있는 게 확인되실 거고요. 저는 있잖아요. 요금 먹는 옵션에다가 어떻게 할 거냐면 자, 이거 지금 똑같아요. 여기다가 내비게이션을 좀 추가해보는 걸 한번 생각해봤습니다. 내비게이션을 집어넣게 되면은 내비게이션 내비게이션 옵션 가격이 88만원이 추가돼가지고 3,190만원이 됩니다. 그러면 이거를 장기 렌트로 견적을 낸다고 했을 때 자, 이렇게 보시면 12.3인치 UVO 내비게이션 UVO라고 하면은 우리가 핸드폰으로 연동이 돼가지고 차량의 시동을 껐다 켰다 그리고 에어컨을 틀어놨다
히팅을 틀어놨다, 이거를 핸드폰으로 자동으로 할 수 있는 그 기능이 있는 내비게이션인데, 이게 88만원 추가돼서 3190만원짜리의 그 장기 렌트 견적을 한번 만들어 볼게요. 이렇게 되면, 자 보자, 88만원을 추가가 됐더니 차량 가격이 3190만원이고, 이렇게 됐을 경우에 월 임대료가 54만원이다. 저희가 아까 저기 내비게이션 추가하지 않았을 때 52만 7천원 정도였잖아요. 근데 내비게이션을 추가를 했더니 54만원이 됐어요. 자, 내비게이션 88만원짜리를 추가를 했더니 12,000원이 추가가 되고 12,000원으로 추가된다. 자, 그러면은, 자, 갑자기 궁금해졌습니다. 차량가가,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88만원을 추가를 내비게이션 88만원짜리 추가를 했더니 월 임대료가 12,000원이 올랐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제가 꼭 이런 어떤 옵션들을 집어넣지 않더라도 여러분들이 좀 간편하게 견적을 생각해 볼 수 있으면 좋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해보자고요. 차량가가 100만원이 오르면 월 임대료가 얼마가 오르는지를 한번 엑셀을 통해서 한번 확인을 해봤어요. 자, 3천만원짜리 차량을 견적을 넣었더니 51만 3,400원이 나왔어요. 근데 여기서 100만원을 추가한 3,100만원짜리를 넣어봤더니 월 임대료가 52만 7,340원이 나왔네요. 그래서 100만원을 추가를 하면 월 임대료가 14,300원이 오른다라는 결론이 나왔어요. 근데 이게 올라가는 폭이 낮아서 이렇게 된 거고, 만약에 올라가는 폭이 넓다, 그러니까 뭐 차량 가격이 3천만원이 아니라 4천만원이다 이러면 얘네들이 이자를 더 많이 받을까? 한번 궁금해서 그것도 견적을 만들어 봤는데 한번 확인해 볼게요. 이렇게 해봤더니 똑같아요. 4천만원짜리를 넣고 4,100만원으로 올라가더라도 14,300원 차이가 났다. 따라서 지금 4천만원대까지는 100만원마다 100만원이 올라갈 때, 차량 가격이 100만원이 올라갈 때마다 14,300원이 차이가 난다. 그냥 뭐 대충 좀 넉넉하게 하면은 100만원당 15,000원이 올라간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 상황에서 다음으로 바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정리가 됐죠? 10만원. 자, 우리가 아까 100만원이 오르면은 14,300원이 상승한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10만원이 추가가 되면 1,430원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260만원짜리 옵션을 넣었을 때 어떻게 계산하냐, 뭐 이게 320만원짜리를 넣었을 때 어떻게 되냐, 요거 곱하기 3을 하고 여기다 뭐 하고, 아무튼 뭐 이렇게 진행하면 되는데, 자, 왜 100만원일 때 저거 14,300원이 오르고 10만원일 때 뭐 1,340원이 오르냐, 뭐 이 기준은 어떤 거냐면, 그 잔가, 우리가 그 인수가격 있었잖아요. 그 인수가격, 그러니까 52% 정도 되는 금액이었었는데, 이 52% 기준으로 했을 때 이렇게 올라가는 거예요. 근데 이게 만약에 예를 들어서 뭐 잔가가 한 30%다 이러면은 이 추가되는 금액이 더 높아지겠죠. 그리고 뭐 잔가가 한 70%다, 말도 안 되지만 이럴 경우에는 이 가격이 더 떨어질 겁니다. 뭐 이게 이해가 되셨는지 안 되셨는지 모르겠지만 요거 관련해서는 나중에 또 한번 설명드려보도록 할게요. 아무튼 요 정도 기준으로 봤을 때, 자, 다음으로 넘어가 볼게요. 3번, 김 실장이 K7 프리미어 가솔린을 진행한다면 어떻게 만들어서 진행하겠냐 라는 이제 질문을 듣는다면 저는 이렇게 할 겁니다. 저는 무조건 이게 있어야 됩니다. 핸들 열선이 있어서 그 겨울철에 운전하더라도 이게 손이 따뜻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저는 이거를 꼭 필수로 넣습니다. 그 다음에 통풍 시트, 보시다시피 제가 좀 이제 그 뚱뚱하고 이제 등치가 있다 보니까 땀도 많이 흘려요. 그래서 운전을 할 때 통풍 시트가 있는 거를 꼭 추천을 하고, 오토 홀드, 신호 기다릴 때 브레이크 계속 밟지 않고 브레이크를 띈 상태에도 차가 멈춰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거를 한번 쓰고 나면 다른 차들 절대 못 쓰거든요. 그래서 이 기능 꼭 필요하고, LED 헤드램프, 저는 이제 겉으로 봤을 때도 사람들이 좀 멋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LED 헤드램프 넣는 거 추천하고, 전방 충돌 방지 보조, 아까 우리가 안전에 기본적으로 들어가 있었잖아요. 그 다음에 전방 주차 보조 시스템, 우리가 실제로 뒤에는 후방 카메라가 있기 때문에 거리가 이제 정확하게 좀 인식이 되는데, 오히려 앞에는 좀 이렇게 인식하기가 좀 어려울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기본적으로 우리 고객들도, 우리 차량을 이용하시는 분들도 이 전방 주차 보조 시스템, 이게 전방이 앞으로 천천히 갔을 때 얘가 삐삐삐삐삐삐삐삐 하는 이 기능이 꼭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저는 이 기능을 기준으로 했을 때 확인을 해보니까
노블레스 2.5 노블레스 차량에 동승석에 통풍 시트 있고, 지금 특히나 이렇게 오토홀드 기능이 있는 게 이제 이 노블레스 등급부터 들어가기 때문에 저는 반드시 노블레스 등급을 했어야 했습니다. 그 다음에 내비게이션 기본적으로 들어가고, 그 다음에 여기서 옵션을 좀 여러가지 생각을 해보면, 다른 것도 보면 우리가 이제 요 오른쪽에 보면 컴포트 있고 스타일 있고 스타일 라이트, 뭐 드라이브 와이즈, UVO 팩, HUD 팩, 뭐 모니터링 팩,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이 어떤 거냐를 한번 간단히 보면, 자, 컴포트라고 하면 제가 볼 때는 요거는 이제 운전자석 메모리 시스템 제 추천 옵션에는 없죠. 그 다음에 뭐 동승석 높이 조절 장치 있고, 그 다음에 후면 선 커튼 있고, 뒷좌석 측면 수동선 커튼 있고, 이거는 패밀리, 우리가 이제 가족들 많이 있을 때 쓰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HUD 팩, 이거 같은 경우에는 유리창에 이 차량의 그 속도 같은 것들 확인할 수 있는 옵션, 이런 거 보시면 되고, 이걸 이 빌트인 캠이라고 해가지고 이제 블랙박스 기능을 하는 게 있는데, 요 기능 하는 거를 같이 껴버렸어요. 짜증나죠? 그 다음에 스타일, 자, 우리가 19인치 미쉐린 타이어와 크롬 스퍼터링 휠이 있는데, 전 이거 옵션을 별로 안 좋아합니다. 제가 그 그림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여기 휠이 나와 있는데, 저 뭐 17인치 휠 같은 경우에는 저기 이거 저 하이브리드 차량으로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거고, 17인치 휠이 좀 기본적이고, 18인치 휠도 충분히 멋있습니다. 제가 볼 땐 19인치 휠보다 저의 개인적인 기준으로는 18인치 휠이 더 이쁜데, 그래서 저는 19인치 스퍼터링 휠을 넣지 않고 기본적으로 스타일 옵션 19인치 휠 이거 안 넣고 진행할 수 있는 게 스타일 라이트라는 게 있어요. 그 휠 옵션을 선택하지 않고 그냥 나머지 기본 옵션, 슈퍼비전 클러스터 12.3인치짜리 똑같죠? 그 다음에 인테리어 무드램프 똑같죠? 그 다음에 양문형 콘솔 암레스트 똑같죠? 그래서 저는 이걸 18인치 휠로 쓰기 위해서 스타일 라이트라는 걸 추가할 거예요. 그 다음에 모니터링 팩, 자, 우리 저기 K7 자랑하는 후측방 모니터 있잖아요. 요 기능 저도 한번 써보고 싶어요. 보통 이런 신차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옆에서 자랑하고 싶어서 이런 기능 있는 거 보여주는 걸 좋아하거든요, 저 같은 경우에. 그래서 이렇게 모니터링 팩을 넣어보고, 저는 헤드업 디스플레이 꼭 있다고 봐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HUD 팩도 같이 한번 넣어보고, 그 다음에 드라이브 와이즈라고 해서 우리가 고속도로 주행 보조, 반자율주행, 이렇게 핸들을 놓고 있어도 이 차가 쭉 알아서 지가 가는 그런 기능인데, 전 이 기능을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이 기능 한번 써보면 또 한번 써보면 그 다음에는 꼭 써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 기능까지 같이 포함을 해가지고 견적을 한번 만들어 볼게요. 자, 그러면 이렇게 한번 따져볼게요. 저희가 맨 처음에 내비게이션 는 깡통 차량 확인을 해봤더니 3,090만원, 3,190만원이었잖아요. 제가 이제 원했던, 우리 김 실장 추천하는 옵션을 넣어서 스타일 라이트 넣었고, 드라이브 와이즈 넣고, UVO 팩, 저 헤드 그 HUD 같이 넣어주고, 그 다음에 모니터링 팩, 저 측후방 모니터 나오는 거 까지 넣어서 진행을 했더니 3,750만원이래요. 자, 그러면 저는 이거를 장기 렌트 견적으로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장기 렌트 견적을 한번 만들어 봤어요. 견적을 보니까 3,750만원짜리, 제가 아까 넣었던 옵션들 다 들어가 있죠. 요거를 진행한다 했을 때 62만원대로 진행이 가능하다. 만 26세일 때 48개월 기준 연간 25,000km일 때 62만 원으로 가능하다. 제가 볼 땐 이것도 나름 괜찮습니다. 자, 이렇게 김 실장 추천으로 하면 이렇게 나온다 보시면 되겠고, 아까 이제 10만원 추가하게 되면은 1,430원, 100만원 추가하면 14,300원 이렇게 올라갔었는데, 실제로 지금 이거 3,190만원짜리와 3,750만원짜리 차량이 차량가 차이가 지금 560만원 차이가 나요. 그래서 이거를 한번 계산을 해보면 500만원이었으니까 100만원 올라갔을 때 14,300원이 올라가고, 500만원이니까 5개를 곱하면 71,500원이고, 여기에다가 이제 10자리가 6개니까 10만원 올리면은 1,430원이 올라갔고, 여기에서 6개를 곱하니까 8,580원. 그렇게 되면 이제 총 올라가는 가격이 대략 8만원 정도 올라가는 거잖아요. 실제로 지금 제가 견적 냈었던 게 54만원에서
62만원으로 올라간 거면 62 빼기 54 8 대략적으로 지금 100만원에 14,300원이 인상된다는 게 여기서 확인이 바로 되죠. 아까 62만원 54만원과 62만원 100만원을 추가하면 15,000원 정도 올라간다. 요 법칙 계산 생각해보시면 이제 어떤 K7 그 자기 원하는 옵션 그 차량가를 진행하더라도 요런 그 공식이 들어맞게 되겠죠. 자, 바로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자, 2.5cc하고 2.5하고 3.0하고 똑같은 이름으로 해가지고 배기량만 다른 게 있거든요. 지금 옵션도 다 똑같아요. 지금 우리 차량 가격표를 보게 되면 자, 노블레스 등급에서는 이렇게 자 추가가 됩니다. 근데 3.0 노블레스는 요렇게 2.5 노블레스 기본 품목에 3.0 가솔린 엔진에 렉 구동형 전동식 파워 스티어링 RMDPS, 요거 RMDPS, 요거 MDPS 엄청 따지는 저거 리뷰어분들 많으시잖아요. 이런 MDPS 좀 썼으면 좋겠다, 이런 핸들 조절하는 장치를 좀 썼으면 좋겠다 라는 수많은 리뷰어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3.0 기준으로 했을 때 이런 RMDPS를 진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노블레스 다 좋은데 나는 3.0에 RMDPS를 쓰고 싶어 라고 한다 그러면 요 3.0 노블레스 등급으로 진행하면 되는데, 자, 제가 아까 김 실장이 추천하는 옵션으로 진행한다 했을 때 제가 스타일 라이프와 드라이브 와이즈를 넣고 그 다음에 HUD 팩과 모니터링 팩을 같이 넣었어요. 그렇게 진행했을 때 3,750만원이었고 이거 똑같은 옵션으로 기준해가지고 3.0 엔진과 RMDPS를 쓴다고 하면 3,976만원을 쓸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RMDPS와 3.0 가솔린을 쓸 수 있는다 했을 때 장기 렌트 가격은 어떻게 될까 라고 한번 계산을 해볼게요. 자, 아까 우리 그 3,750만원짜리는 월 임대료가 62만원이었잖아요. 자, 요렇게 3,976만원짜리 그 두 가지 옵션을 쓴다고 했을 때 월 임대료가 65만 5천원이 됐어요. 그래서 마찬가지로 한 200만원 정도 올랐잖아요. 따라서 똑같이 100만원이 올라가면 15,000원이 올라간다 라고 생각을 했을 때 3만원 정도가 올라간 거고, 따라서 65만 5천원으로 그 3.0 노블레스의 김 실장 추천 옵션을 쓸 수 있다. 자, 이럴 경우에는 만 21세 이상으로 진행을 할 경우에는 72만 2,370원으로 진행된다. 그 다음에 보증금 10%, 20%, 30% 넣었을 때 이렇게 된다. 웃긴 게 뭐냐면 현대캐피탈은 30% 정도까지만 보증금을 받고 싶어하고 보증금 40%로 견적을 진행하려고 하면 월 임대료 인상 인하 폭이 없습니다. 보증금 30%랑 보증금 40%의 견적이 똑같아요. 그래서 제가 볼 땐 보증금 20%로만 계약을 진행하시는 걸 추천한다. 다음 넘어가 볼게요. 자, 아까 제가 설명드렸죠? 62만원짜리가 65만원짜리가 됐고 3만원 차이가 났는데, 아까 생각해보니까 차량 가격 2,260만원이 차이가 났었고, 요거를 요렇게 계산을 했더니 31,460원이 바뀌었다. 따라서 100만원은 14,300원의 차이가 있다. 자, 가장 높은 차량 가격. 자, 이제 풀옵션 차량 가격을 한번 확인해 볼게요. 시그니처에다가 옵션 다 넣는 거예요. 스타일 넣고, 스타일 라이트 말고 이제 스타일 넣어버리고, 드라이브 와이즈 넣고, 그 다음에 파노라마 선루프도 넣고, 컴포트도 넣고, HUD 팩 넣고, 모니터링 팩까지 넣고. 자, 이 빌트인 캠 보조 배터리 같은 경우에는 이거 TX니까 저는 TX 튜닝 제품은 풀옵션이라고 확인하지 않겠습니다. 따라서 4,413만원짜리가 풀옵션 차량이에요. 자, 이 풀옵션 차량에는 어떤 옵션이 들어가냐? 거의 고급 옵션이죠. 퀼팅 나파 가죽 시트 들어가고, 스위드 내장재, 이쁘죠? 고급스럽죠? 전동 익스텐션 시트라고 해서 여기 이제 그 장단지를 이렇게 늘려주는, 이렇게 장단지에서 이게 시트가 잉 하고 올라와서 좀 더 이제 편안한 자세, 눕는 자세처럼 진행할 수 있는 시트인데, 그 다음에 운전석 4웨이 운전석의 허리 지지대를 위아래 밑에서 위로, 그 다음에 옆으로도 움직일 수 있는 카드 타입 스마트 키, 크레 사운드 시스템 12개 스피커 들어가는 거,
이렇게 풀옵션으로 다 진행한다 했을 때 월 임대료가 어떻게 나올까? 자, 4,413만원짜리 나옵니다. 다 넣었어요. 이렇게 했을 때 월 임대료가 71만 8천원이 나온다. 4,413만원짜리를 넣었을 때 우리가 같은 조건으로 다 진행했잖아요. 48개월, 약정 주행거리 25,000km, 그 다음에 만 26세 이상 48개월 25,000km, 만 26세 이상 자기부담금 30만원에 정비 셀프로 진행한다 했을 때 우리가 월임대료를 다 계산해봤잖아요. 4,413만원짜리 진행한다 했을 때 72만원 정도로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만 21세로 바꾸면 71,000원. 이게 차량 가격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보험료가 올라가기 때문에 만 21세의 견적은 점점 늘어난다 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풀옵션 차량을 만 21세 이상으로 계약을 진행한다 했을 때, 만 26세 이하가 운전한다 했을 때 78만 9천원으로 진행이 된다. 보증금 10% 집어넣으면은 70만 9천원, 보증금 20% 넣으면은 68만 3천원. 자, 무조건 보증금 20% 넣어서 진행하시는 게 좋습니다. 30% 40% 넣는 것보다 20% 정도 넣는 걸 추천드립니다. 자, 이제 마무리 해볼게요. 제가 이제 깡통 옵션으로도 견적을 내드렸고, 요감 먹는 옵션 넣어드렸고, 그 다음에 요감 먹는 옵션으로 이제 내비게이션만 추가하는 걸로 한번 해드렸어요. 그 다음에 이제 김 실장이 K7을 산다 그러면 어떤 트림으로 살래? 라는 거랑, 그 다음에 풀옵션일 때는 어떻게 될까? 라고 이제 안내를 해드렸는데, 차량가 3,102만원, 3,190만원, 3,700만원, 4,400만원까지, 지금 3,100만원에서 4,400만원까지 조금 이제 다양하게 이제 제가 좀 견적을 봤습니다. 이렇게 했을 때 장기 렌트 견적은 어떻게 되느냐? 자, 52만 7천원, 54만원, 62만원, 71만 5천원까지 만 21세로 계약을 진행한다 했을 때 58만 7천원, 60만원, 69만원, 78만 7천원까지 이렇게 나왔어요. 똑같은 조건으로 했을 때 제가 아까 좀 잠깐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는데 19년 7월 현대캐피탈 견적 기준으로 하면 3,100만원일 때, 3,200만원일 때, 3,300만원일 때 제가 이제 100만원 단위로 해가지고 제 엑셀 견적으로 쭉 월임대료를 내봤더니 52만원, 67만원 이렇게 만 21세로 진행하면은 6만원에서 7만원 정도 올라간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차량별, 이제 우리가 업체별, 우리가 이제 뭐 BNK 캐피탈, JB오리 캐피탈, KB 캐피탈, 농협 캐피탈, 아주 캐피탈, 효성 캐피탈, 오릭스 캐피탈, 메리츠 캐피탈, 삼성카드, 신한카드, 우리카드, 하나캐피탈, 현대캐피탈까지. 자, 현대캐피탈이 월 임대료가 53만 7천원일 때 다른 곳들은 현대캐피탈보다 월 임대료는 다 높다. 같은 조건으로 하면 그 대신 뭐 총 인수하는 금액이 4,200만원으로 뭐 엄청 높지도 않고 엄청 낮지도 않긴 하지만 이 정도면은 현대캐피탈로 계약하시는 걸 추천드린다. K7일 때. 자, 제가 요렇게 이제 영상 한번 마무리 해보는데요. 여러분들이 이제 K7 견적을 이제 저한테 요청을 하시면 실장님, 저는 이제 어떤 트림으로 어떤 옵션으로 넣어서 한번 견적을 만들어 보고 싶습니다 라는 얘기를 한번 해보실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제가 요렇게 견적을 냈는데 요렇게 나오는 게 맞나요? 라고 확인을 해보실 수도 있겠죠. 자, 여러분들이 이제 장기 렌트 진행한다 했을 때 요런 기준으로 해서 K7 프리미엄 차량에 또 이런 견적으로 이런 조건으로 진행한다 했을 때 요렇게 월 임대료가 나오니까, 자, 요거 이제 고객님이 이제 생각하고 있는 월 임대료가 괜찮다, 그 다음에 이게 정확하게 맞는 건지 검토를 해보고 싶으시면 저 김 실장의 그 카카오톡 링크 있으니까 요 링크 아래에 있는 링크를 통해서 한번 견적 문의를 주시고, 요즘에 이제 견적 문의가 너무너무 많아가지고 우리 이제 차량주치 김 실장을 도와주는 최 팀장님과 더불어서 또 우리 견적을 열심히 내주는 팀장까지도 또 한번 구하고 있는 중이에요. 제가 견적이 좀 늦어지고 좀 이제 답변이 좀 늦더라도 최대한 빠르게 답변해드릴 수 있고, 그 다음에 저 김 실장이 퀄리티 있게 마무리하고 시작과 끝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할 테니까 견적 문의 많이 주시고 저 김 실장 구독과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기까지 차량주치 김 실장이었습니다. 안녕.